이용방 학교론. 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뭔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요, 도시의 형태 그리고 기능, 도시의 내부 형성 과정을 다루는 이론인데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 순서로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동심원 이론이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오래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선형 이론이고 그 다음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버제스라는 학자, 그리고 선형 이론은 호이트라는 학자, 그리고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 그리고 울만,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캐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용을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이론이 선배 이론일까요, 후배 이론일까요? 당연히 후배 이론입니다. 왜? 선배 이론을 발전시킨 게 후배 이론이거든요. 그럼 선배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것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켰으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이론이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선배 이론이 왜 중요하다? 걔가 있었으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최초로 했고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의의가 있는 거고, 후배 이론은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고 딱 있을 때, 아, 누가 이론이 두 사람인데 헷갈린다, 근데 누가 좀 더 현실적이냐, 두 개 비교할 때 후배 이론이 더 현실적이고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다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외울 수 없어요. 처음부터 외울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 찾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제스는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어디 살았게요? 시카고시에 살았습니다. 어느 도시를 연구했게요? 시카고시를 연구했습니다. 시카고시 한 개만 연구했습니다. 한 개만. 그러면 어느 하나만 연구했다 할 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일반성 결여, 그게 시카고시만 성립하면 어떡할래? 딴 데는 성립하기가 어렵잖아,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튀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버제스는요,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인데요, 동심원 이론은 그림을 설명할 때 동그라미게요, 세모게요, 네모게요? 동그라미를 갖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래 동심원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누가 이전의 선배인 학자 누가 연상됩니까? 튀넨입니다. 튀넨의 이론으로부터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튀넨을 계승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버제스와 튀넨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았으니까 꼭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학원 전화나 이런 건 없더라도 서신교류와 같은 이런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없었어. 왜 없었을 것 같아? 네, 시대가 달라. 튀넨이 버제스보다 103년 선배야. 시대가 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튀넨이 버제스의 이론을 따왔다라고 나와 있거든. 103년 후배 이론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다 답을 골라요. 그런 이야기를 다 깔고 간다고. 배경들을 깔고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 버제스는 어느 도시를 연구했다고? 시카고시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중심 업무지구랍니다. 그럼 이제 도심이에요, 저기가.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2번이 천이지대인데, 다른 말로 전이지대, 점이지대라고도 부르는데 변화 가도 지역이에요. 안쪽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안쪽은 경공업지구, 바깥쪽은 슬럼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3번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삽니다. 4번이 중산층 주택제대로 나름 소득이 높은 계층, 5번이 통근자 제대로, 이것도 소득이 높은 계층, 물론 여기만큼은 아니어도. 그럼 얘네 셋이 다 주거지역인데 이게 소득이 낮은 계층, 이게 소득이 높은 계층. 질문합시다.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중에 누가 더 중심 업무지구 쪽에, 도심 쪽에 가까이 위치하나요?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계층, 저소득층. 왜 그럴까요? 저소득층들의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 1번 아니면 저 2번의 경공업지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인데 1번의 저 삐까 빌딩한, 정말 삐까번쩍한 빌딩에서 근무한단 말이냐? 진짜예요. 거기서 근무합니다. 청소근로자 아니면 경공업중의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중심 업무지구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에서 저소득층. 그 다음 또 하나, 왜 이 순서로 외워야 하느냐? 천이지대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위치하게 하고 물어봐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근로자 주택지대 사이에 위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중천근 중통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핵심 키워드는 고소득층의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층의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층.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쪽으로의 수송비와 이쪽으로의 수송비가 이쪽으로의 수송비가 이쪽으로의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튑랜도 당시에 우마차고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계승했네. 근데 우리 현실로 가볼까요? 각 방향으로 진짜 수송비가 모두 똑같을까요? 도로가 있는 쪽은 수송비가 적게 들고,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면 수송비가 적게 들 거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 쪽은 수송비가 그만큼 많이 들겠죠. 그럼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게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럼 이제 후배들은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둘까 안 둘까? 두겠죠. 첫 번째 염두, 시카고시만 연구하지 않겠지. 두 번째 염두, 동그라미도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 갑니다. 버젯은요,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에 접목했습니다. 인간 생태학 이론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에 접목해서 도시 생태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 생태학적 접근도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침입, 경쟁, 천의,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자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저소득층들이. 거기에 부자 동네거든요. 주택이 낡아졌네. 집주인이 떠나갑니다. 그럼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직은 부자와 함께 그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걸 인간 생태학 이론을 접목한 도시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이질적 개체의 들어옴이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질적 개체가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침입. 그 내에서 뭐가 나타난다? 경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자들 떠나갑니다. 그러면 원래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 살죠.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계승이 되겠죠. 계승이 승계거든요. 그게 천의입니다. 그래서 계승되어진다. 그게 천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침입, 경쟁, 천의, 이런 과정으로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 핵심 키워드가 고소득층이래요, 저소득층이래요? 저소득층.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어느 도시랬죠? 시카고시. 한 개만 연구했습니다. 각 방향으로 수송비는 같다요, 다르다요? 다르다. 아니,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 키워드는 고소득층이요, 저소득층이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 이론에 접목하면서 무슨 접근이요? 도시 생태학적 접근. 거기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침입, 경쟁, 천의. 그런데 방금과 같은 이런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한계점, 단핵이론,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심밖에 없어요. 단핵이론은 호이트의 선형이론도 단핵이론이긴 해요. 그런데 동심원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거예요.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한 개 도시를 연구하지 않았겠지.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으로 교통의 발달을 따라서 동심원형이 변형될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느냐?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심원형이 도로를 따라서, 교통을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교통망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형했냐면 원을 변형한 모양이 부채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부채꼴 모양이고, 이 부채꼴 모양이라는 게 한문 한자로 부채선자거든요. 저 선형은 부채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채 모양, 사실은 국어적 의미에서 꼴과 모양은 같은 말이거든요. 꼴은 우리말이고 모양은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모양 하든지 부채꼴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중첩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출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기출을 일단은 초창기에 공부할 때 기출은 방향타니까 절대적 의미로 보고 시험도 그냥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어적 의미에서 조금 단어가 조금 부족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대로 할 거예요. 계속.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잘 잡으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 공부의 흐름과 방향타는 기출에다 두고 일단 방향을 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모양도 똑같이 기출 부채꼴 모양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선형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중심 업무지구 도심, 그 다음에 얘가 천의지대가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지대 변형돼서 도매미 경공업지구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형이론에서도 일종의 천의지대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저소득층 3번이 소득이 낮은 계층, 그 다음 5번이 소득이 높은 계층, 그리고 3번과 5번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이를 걸러주는 중급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 모르셔도 돼. 중요한 건 부채꼴 모양, 선형이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조한 건 부자들이 여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로를 따라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이론에서 핵심 키워드는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이야. 그럼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 위치가 좁고 접근성 양호하며 쾌적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해, 저소득층이 위치해? 현실은 고소득층이잖아.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 있는 고소득층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 글자 그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직장 구하기 쉬우니까, 고용 기회가 많아서. 그러나 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따라서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요
도로를 따라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채꼴 모양, 선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단핵이론입니다. 단핵이론이란 도심은 있지만 부도심이 없습니다. 그럼 대도시의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소도시 내지는 중소도시에만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서울처럼 서울은 도심이 3개나 됩니다. 한양도성, 강남권역, 영등포 여의도 권역 이렇게 3개의 도심과 아주 많은 부도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가시티입니다. 서울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10대 도시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도시를 설명하려면 이런 이론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다핵심 이론이 등장합니다. 다핵심 이론은 학자 외우면 좋지만 학자가 둘이면 다핵심 이론입니다. 학자가 둘이면 다 해먹습니다. 다 해먹습니다. 학자가 둘이면 다핵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리스 울만 나오면 다핵심 이론입니다.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절 보세요. 대도시에 적합한 다핵심 이론의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도심 1번. 그리고 여기가 도매 및 경공업지구 천이지대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2번 옆에 있는 3번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고소득층입니다. 그러면 4번은 3번과 5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도심이란 말이야. 백화점도 저기 있고 행정관청도 저기 있다고. 그러면 백화점 쇼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고 행정 업무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기능을 그대로 나눠지는 것이 여기에 또 있어야 된다고. 이게 부도심이라고. 외부 업무지구가. 그러니까 행정관청도 여기 있고 백화점도 여기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 안 간다고. 이리 간다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심의 기능을 나눠지는 그 부도심 하나만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게 이쪽에도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그게 다핵심 이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중요하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데 저렇게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은 왜 그러냐 말이죠. 첫 번째, 동종의 활동. 동종이란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같은 종류의 활동을 이게 유사활동인데 이런 유사활동은 같이 모여있으면 유리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같은 종류끼리 모여있더니 광고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고객을 끌어내더라. 대표적인 거 하나 말해봐요. 우리 현실에서. 에? 족발골목? 어디야? 장춘동. 장춘동. 그래요. 장춘동. 또 시장 가운데서 무슨 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약재시장 혹시 아세요? 양령시장이라 해서 어디? 경동시장에 한약방들은 모여있거든. 그러면 나는 한약을 짓고 싶은데 양질의 한약을 좀 저렴하게 짓고 싶다. 그럼 경동시장 가면 돼. 그럼 경동시장에 한약방들이 모여있거든. 그럼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 모여있다 보니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생긴다. 이게 집적, 모이는 게 집적이에요. 집적 이익이에요. 자, 이거 발음해봐요. 이 발음 못하는 분 많아요. 어떤 분은 직접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집적이야. 집적 같이 모여있음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이 한 개 모이면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생기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는 집적 이익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입지한다고. 같은 종류끼리는 모여서 입지하는 과정에서 걔가 하나의 핵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부도심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종의 활동은 다른 종류 활동이니까 이질 활동이에요. 얘는 모이면 안 돼. 소매점포들은 모여 있으면 안 돼. 같이 모여 있으면 불리해. 그걸 집적 불이익이라고 그래요. 모이면 불리한 거. 그럼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해가 상반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떨어져서 입지하겠지. 그래서 떨어져서 입지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핵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되어서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가운데 같은 종류끼리는 모여서 입지하고 다른 종류끼리는 떨어져서 입지하게 된다. 그래서 핵으로 발전하게 돼서 다핵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이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서 3가지 이야기했는데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구조 이론, 공간구조 이론이 뭐라고요? 학자 이름까지 붙여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어느 도시 연구했다고요? 시카고시 하나.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게 무슨 접근을 시작했다고요? 도시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키워드가 뭐였죠? 침입, 경쟁, 천이 이런 단어가 등장했고요. 강조되는 게 고소득층이었어요? 저소득층이었어요? 저소득층. 그런데 동심원 이론은 단핵 이론이었고 한계가 많네. 이것을 보완하고 등장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거기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여기서는 키워드가 고소득층,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그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고소득층이 입지한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학자 2명,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고 동종의 활동은 모인다, 흩어진다, 모인다.
그리고 이중의 활동들은 떨어져서 입지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쉽게 기본 틀이 잡힌 겁니다. 됐죠? 이용방 학교론